자, 22년 3월 5일 화요일, 무스TV 서정구 대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들 반갑고요. 날씨가 역시 아직까지는 좀 많이 흐립니다. 자, 흐린 날씨 속에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비가 오는 날이라서 좋기도 하고, 또 비가 와서 좋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날이 찡찡해서 좋기도 하고, 그죠? 자, 오늘 봄비가 이렇게 내렸는데요, 전국적으로. 이 봄비가 내리면 드디어 이제는 우리가, 그렇죠? 이제는 야외로 떠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봄에 꽃놀이 유행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뭐 지인분들과 나들이, 그죠? 꼭 꽃놀이는 아니더라도 나들이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계획을 짜고 계시겠죠. 그죠? 물론 아무런 계획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시죠. 근데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일단 좀 날이 따뜻해지면 그동안 두꺼운 외투를 좀 벗어 던지고, 그죠? 따뜻한 낮에 이렇게 나들이를 가는 경우가 많을 건데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캠핑이라든지 또는 야외 활동을 등산을 즐기신다든지 낚시를 즐기신다든지 그런 분들은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즌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잘 움직이지는 않는데 우리가 미리 제 예상은 한 다음 주쯤이면 바닥권을 형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저번 우리 방송에는 야외 활동, 그죠? 아웃도어 관련 주를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미리.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캠핑이라든지, 그죠? 우리 하이킹이라든지 이런 시즌을 이어서, 저번 시간과 이어서 오늘은 캠핑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을 한번 미리 분석을 한번 해보자. 지금 주가가 간다 안 간다의 개념보다는 미리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시즌이 이제 왔잖아요. 그죠? 그럼 그러한 시즌에서 미리 대비해서 좋은 기업들, 저평가가 되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투자를 해서 안전한 수익, 마진을 확보하자. 안전 마진을 확보하자. 자,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안전 마진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전 마진. 자, 안전 마진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가가 요 가격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요 가격이다. 기본적으로 제대로 평가가 된다면 기업의 주가는 이 라인에 형성이 돼야 되는데 요 밑에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떨까요? 원래 값어치보다는 밑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실질적으로 요만큼, 원래 값어치보다 어떻게 해요? 밑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럼 요만큼의 공백 구간이 나옵니다. 그죠? 자, 이 공백 구간은 자기 값어치, 자, 거품은 없다고 치고요. 자기 값어치까지만이라도 올라와야 된다면, 기본적으로 요까지는 올라와야 된다, 주가가. 그렇다면 이 공백 구간이 바로 뭐가 됩니까? 안전 마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저평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 기업의 가치는 얼마짜리인데 지금 거래되고 있는 금액은 이렇게 다 나오니까, 그죠? 거래되고 있는 금액은 나오니까 이 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가 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바로 알 수가 있죠.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자,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죠. 기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퍼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 PBR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퍼 기준으로 이렇게 저평가를 계산하기도 하고요. PBR로 계산되기도 하고. 그러면 가장 안정적인 건 뭘까요? 퍼든 PBR이든 둘 다, 그렇죠? 둘 다 저평가가 되었을 때는 조금 더 안정적인, 그죠? 저평가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까요? 자, 좀 늦게 오신 분 계시니까. 자, 이 기업의 원래 가치는 자, 요 라인의 형성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자, 요 라인에 형성이 돼야 된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어디에 형성이 되어 있느냐? 여기에 지금 요 라인에 형성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럼 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요 기준에 와야 되는데 지금 밑에 저평가가 되어서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더라. 자, 그러면은 얼마만큼 공백이 생긴다고요? 이 갭 차이만큼, 이 갭의 차이만큼 공백이 생길 거예요. 공백이. 그죠? 공백이. 왜 컬러가 안 나오냐? 컬러가 안 나오는데? 왜 이런 걸까요? 아이고. 다시 갔다가 지우고, 어머, 컬러가 안 나와요. 왜 이렇게 됐지? 아시죠? 제가 어리버리한 거. 그죠? 어머. 이거 다운이, 제가, 잘못 눌렀나요? 그렇네요. 잘못 눌렀네요. 아시다시피 제가 좀 어리버리 합니다. 이런 거.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해가지고. 자, 어쨌든, 이 구간인데 여기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자, 그러면 이만큼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공백 구간은 자기 값어치까지만 값어치보다 밑에서 거래가 되니까 거품은 없더라도 자기 값어치만큼은 올라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는 것이냐? 예, 안전 마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 마진이라는 것은 원래 값어치보다 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면은 자기 값어치까지만 올라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예, 충분히 이익을 구현할 수 있다. 예,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게 바로 안전마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찾아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캠핑 관련주가 지금 테마가 불었다, 또는 아웃도어 관련주가 테마가 불었다, 그걸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시즌이 왔으니까 우리가 좋은 기업,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그 수익을 안전 마진으로 기대를 할 수 있으니 미리 한번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오늘 코스피는 역시 24.87포인트 0.93%가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쭉 상승을 좀 잘 하다가 그죠? 다시금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자, 분봉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장전에는 자, 9시 3월 5일 그죠? 오늘 9시 5분 전부터는 올라갔다가 그죠? 다시금 흘러내려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특별한 사실은 소재는 없었습니다. 뭐 각각 개별 종목마다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데 대체적으로 오늘은 다 하락장을 이렇게 기록을 했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코스닥은 역시나 6.60포인트 0.76%가 내리는 그런 오늘의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둘 다 똑같이 조정을 받죠. 둘 다 똑같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뭐 주말까지는 대체적으로 조금 크게 보면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코스피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조금은 지금은 그냥 방관하는, 그냥 지켜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업종별로 한번 보면요, 대체적으로 다 음봉입니다.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요. 다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전부 다 위에는 윗꼬리들을 다 만들고 있어요. 그죠? 윗꼬리들을 다 만들고 있어요. 전부 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주가의 상승세가 이루어질 거로 상승세로 출발을 했다가 오후부터 늦은 오전부터요. 주가가 다시금 내려가기 시작을 했죠. 자, 화학 관련주는 그래도 오늘은 양봉으로 마감을 했네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음봉으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추세가 당분간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제일 투자 상담을 할 때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요,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리고 좀 더 큰 수익을 기대하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다시금 오랫동안 또 물리는 그런 경우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에게나 탐욕은 있습니다. 탐욕. 저도 탐욕이 있죠. 여러분들도 탐욕이 있죠. 다 탐욕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투자 관점에서는 프레임을 확실하게 짜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누군가는 3일 동안 물렸다가
일주일 만에 큰 수익을 내올 수도 있는 거고요. 누군가는 5년 동안 물렸다가 이제 본전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에 의해서 주식을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는 수익을 내고 누구는 손실에 허덕이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 트렌드를 타느냐. 지금 트렌드라는 것은 지금 유행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예전에 오래된 그 트렌드를 가지고 미래를 못 버리고 아직까지 계속 보유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예전에 뭐 부산 지역의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이렇게 엑스포를 우리가 개최하지 못했죠. 개최하지 못하고 사우디아라비아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만약에 엑스포 관련주들은 이제는 그 테마는 소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나중에 또 몇 년 후에 엑스포를 또 유치할 수 있지 않느냐, 계속 들고 가야 된다. 예, 그런 말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틀린 거죠. 자, 물론 뭐 엑스포 다른 테마로 갈 수도 있으니까 보유는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기업들이 테마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의료 바이오 기업 같은 걸 예를 들어 볼까요? 의료 바이오 기업은 의료 바이오 기업에 대한 테마도 있겠지만 고령화 사회 테마주도 들어갑니다. 의료 바이오가. 그죠? 헬스케어라든지 그런 것처럼 테마가 하나만 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은 합니다만 온리 엑스포만 관련해서 엑스포 이렇게 해서 기대를 하고 기다린다? 그거는 좀 어불성설인 거죠. 두 번째 한 예를 더 든다면 우리가 작년에 2023년 초부터요. 2023년 12월까지요. 2차 전지에 관련된 테마의 프레임은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자꾸 지금 아직 안 간 2차 전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률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했을 때는 얼마만큼 심리에서 이기느냐, 얼마만큼 확률을 끌어올리느냐의 문제거든요. 자,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2차 전지의 미래를 가지고 있고 많은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2차 전지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실상 우리 개미 투자자님들이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셨을 때 수익을 냈냐는 거예요. 물론 수익을 내신 분들도 있겠지만 손해를 어마어마하게 보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자, 제발 그 트렌드는요, 끝났으면 그게 미련을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버스가 한참 지나갔는데 우리가 2분 늦게 와가지고요. 버스가 2분 전에 출발했어요. 그럼 그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 왜 지나간 버스에 미련을 가지냐고요. 여러분들 뛰어가가지고 지나가는 버스를 따라잡아가지고 그 버스의 탑승을 몰라요. 뭐 굉장히 달리기를 잘 하시는 분들은 잡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차도 막히고 하니까 우리가 그럽니까? 다음 버스를 기다립니까? 다음 버스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나간 버스에 손을 들고 내 좀 태워가라고 뭐 고함을 치고 그런들 버스는 지나가 버립니다. 그죠? 그쵸? 그와 똑같습니다. 지나간 버스에 왜 자꾸 미련을 가지느냐는 것이죠. 지나간 버스는 지나간 대로 그냥 끝나는 것이죠. 새로운 버스를 또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테마가 작년에 형성이 되어서 얼마만큼의 상승폭을 기록을 하고 많은 수익을 냈어요. 그죠? 자, 그거는 그거대로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새로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아, 물론 근데요, 지금 2차전지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주목해라고 작년부터 제가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무조건 핵심이 될 거다. 제가 작년 2022년 연말부터, 그죠? 2023년이 아니라 2020년부터도요, 22년부터도요, 제가 반도체 관련 종목에만 집중해라. 모든 제품은 이제는 혁신을 가져오고 기술 개발이 어마어마한 고도의 성장을 이룬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그거의 핵심의 부품은 무엇이냐? 바로 반도체다. 반도체가 없으면 제어도 되지 않고 자동화 시스템이 될 수가 없죠. 절대로. 아무리 기계공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그 기계 안에 반도체가 없다면요, 절대로 가동을 할 수가 없어요. 우주항공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군사무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로봇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부 다가 핵심은 반도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이 있겠지만 제가 삼성전자가 56,000원대인가요? 그때쯤에 그냥 무조건 강력하게 그냥 매수해라. 이거는 그냥 매수해서 가만히 앉아서도 우리가 수익을 적절하게 준다. 제가 약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버스에서 제발 손을 흔들려고 하시지 마시고 새로 오는 버스를 놓치지 않게 잘 기다려야 되는 거죠. 또 놓치면 또 늦어지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손해가 가중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기회비용에 대한 손해가 되죠. 아유, 대표님 나는 안 샀는데 손실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기회비용을 날린 거잖아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도 굉장히 큰 손실이라고 보고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뭐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윗꼬리를 다 만들면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예,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대체적으로 좀 하향세를 가지고 있었다. 예, 이렇게 말씀을 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캠핑입니다. 즐거운 캠핑. 여러분들 오늘은 좀 우리 채팅창에 질문도 한번 해볼까요? 나는 캠핑을 좋아한다. 나는 진짜 야외에 나가서 놀고 텐트 치고 잠자고 또는 뭐 꼭 텐트가 아니더라도 뭐 모텔도 될 수도 있고요. 펜션도 될 수 있죠. 나는 그런 데 가서 뭐 하룻밤 즐기고 힐링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 예, 숫자 한번 1 한번 치볼까요? 숫자 1. 예. 되게 좋아하십니까? 예. 세 분밖에 안 계세요? 아니죠. 나는 숫자를 치기가 싫다. 이분들이 많겠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캠핑을 우리가 즐기는 시즌이 왔는데, 이런, 대체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시간적인 부분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회사에 월차를 내기도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눈치가 보이는 분도 계실 수가 있고, 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좀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가지셔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런 캠핑이라든지 하이킹이라든지 또는 드라이브라든지 또는 여행이라든지 트래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즌이 조금 여러분 개인적인 라이프에서 빨리 왔으면 예,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캠핑 관련주입니다. 이 캠핑 관련주는요, 제가 대체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PN풍년은요, 이 기업은 뭐 거의 뭐 대장주격이죠.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캠핑하면은 PN풍년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기업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PN풍년은 작년 업종포 16.02 대비 현재의 주가와 작년의 실적에 의한 올해 실적 2023년이 아니고요. 2022년 실적 대비 업종포 대비 한 2배 정도 되죠. 30.56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는 2022년 기준에서는 고평가입니다. 자, 그런데 자,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자, EPS가 230원 정도 나왔어요. 그죠? 230원.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겨워도 제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봐도 또 몰라요. 그죠? 자, 지금 주가가 5,540원입니다. 여기. 자, 그럼 5,540원에서 여기 있는 올해 2023년, 그죠? 2023년에 예상되는 EPS가 230원이잖아요. 그럼 230원을 나누면 퍼가 24 정도 나와요. 24 정도 나와요. 물론 24 정도 나오는데 좀 전에 업종포가 16.02였어요. 근데 이 16.02도 2022년의 동종업종의 퍼입니다. 그러나 일단 요거를 대비해서 보더라도 이 PN풍년은 올해 실적 대비 예상되는 퍼는 24거든요. 그러면 2022년 기준치밖에 없으니까 이걸 대비해서도 지금 현재 주가는 조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PBR도 똑같은 해석을 내리고 있네요. 자, 1 이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PBR이든 퍼 기준이든 조금 고평가되어 있다. 아직까지. 자,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안 올라간다. 그건 아닌데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왜 그러냐면 올해는 굉장히 아웃도어라든지 캠핑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은 흥미를 가질 때가 되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면 퍼가요. 그 장중이 아니라 올해 뭐 분기별로 결산이 나올 때요. 굉장히 퍼가 저평가가 될 수도 있어요. 이익이 많이 나면 퍼는 확 떨어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지켜봐야 됩니다만 지금 데이터 자체가요. 2022년의 업종포와 2023년에 실적이 보고가 된 기업도 있고 아직 보고가 되어 있지 않는 기업도 있잖아요. 그래서 확실성은 가지고 없습니다만 확실성을 가질 수는 없는데 지금 제시되어 있는 데이터가 이거밖에 없으니 이걸 가지고 비교한다 그러면 PN풍년은 지금 가격 대비는 조금 고평가되어 있다. 현재 가격도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나 기업은 뭐 꾸준한 뭐 큰 이익은 안 나오죠. 그죠? 큰 이익은 안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실적에서 크게 손실을 기록하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이 기업은요,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예, 17, 2022년 기준에 17.74니까 그래 높은 수준은 아니다. 예,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래에 자, 근데 이 기업은 근래에요. 2월 29일이었나요? 예, 이때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하한가를. 자, 제가 이 기업의 어떤 실적의 문제, 예를 들어서 실적의 문제라든지 분식회계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내부 거래니까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한가를 맞는다? 하루에 거래량이 690만 주, 매일 거래량이 3만 주, 5만 주, 4만 주 이렇게 발생하다가 이날 하루에 말이죠. 좀 무섭죠, 여러분들. 이날 하루에 3만 주, 5만 주 이렇게 거래량이 발생했거든요. 이렇게 거래량이 발생했는데 10만 주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날 하루에 690만 주가 거래량이 발생했어요. 어마어마하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한가를 갔거든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터넷에 이렇게 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는 뉴스에는 보도가 되고 있지는 않는데 여러 가지 척이 난무합니다. 감사 거절을, 의견 거절을 당했다. 또는 분식회계를 통해서. 그리고 또는 횡령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악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외부로 전부 다 그 찌라시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정보들은요. 근데 이 PM 풍년은요. 지금 경기도지사 분이 이름이 뭐죠? 김동현입니까? 김동현 씨? 자, 김동현 정치 테마주거든요. 이 PM 풍년이. 근데 그거하고 지금하고 별로 연관성은 크게 없어 보여요, 사실은. 그리고 세력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금감원에서 지금 발표를 현재까지 제가 오늘 오전까지는 확인해 본 결과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 하한가가 왜 발생했을까? 세력이 틀었다? 예, 세력이 트는 모습은 전혀 아니죠. 세력이 어떻게 이걸 이렇게 틉니까? 그건 아니고요. 세력이 튼 건 아니고 세력이 매집을 해가지고요. 설거지를 당했다. 차트는 조금 비슷하긴 한데요. 그거에 대한 것은 좀 찌라시성에 가깝지 않느냐. 예, 그렇게 봐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지 세력이 60% 40%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그런 세력은 조금 아이러니하죠. 그죠? 예전에 우리 임창정 씨가 조금 임창정 씨가 관여되었던 그 작전주, 그죠? 예, 그런 거 보면 1000%, 1200%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삼천리라는 종목, 그죠? 기타 4종목 정도 더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게 마음에 걸려요. 이렇게 하한가를 갈 정도로 거래량 690만 주나 발생하면서 하한가를 갔다. 이거는요, 현재까지는 공시는 안 되고 있고, 금감원 발표도 현재까지는 제가 오늘 오전까지는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뭔가가 내부에서의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이 회사 직원도 아니고, 또 이 회사의 감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무조건 이러한, 거래량을 이렇게 폭발시키면서 하한가가 발생했다? 그래요. 그래서 전 저점까지, 지금 지지선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거래로 인해서 지지선까지 딱 지금 확보를 해 놓은 상태인데, 이게 내부에서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일단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러한 종목에는 우리 가까이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PM 풍년이라는 회사가 만약에 세력이 틀고 나갔다 그러면 좀 장기간 침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동현 테마주라서 그렇다. 글쎄요. 그거는 지금 김동현 씨가 부각이 되는 시점도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아니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무슨 김동현 테마주라고 할까요? 그거는 조금, 관련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이게 왜? 들리시면 숫자 1 한번 치볼까요? 들리세요? 이거를 한번 해볼까? 지금도 들리십니까? 하나 둘. 예, 들리세요? 들립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기능인지도 잘 모르겠다. 예, 제가 이 컴퓨터를 잘 못합니다. 자, 그래서 분명한 이런 종목은 이번 기회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조금 배워 나가시면 좋겠는데, 어떤 공시도 없이 하한가를 기록했다?
그러면 뭔가가 내부 거래가 있다는 겁니다. 거래량을 어마어마하게 발생시키면서요, 한가를 갖다. 이거는 굉장히 뭔가 내부적으로 지금 악재가 있다. 그래서 곧 공시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러한 종목은 거래량을 폭발시키면서 한가를 갔다. 그러면 절대로 근처에 가시면 안 돼요. 그 한가 간 내용이 공시에 나오고 어떤 문제인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확인을 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은 굉장히 지금 속이 상하고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죠? 예, 엄청나게 하한가 한 방에 이게 지금 무려 7월 달에서 그죠? 6개월 전에 8개월 동안, 대략 8개월 동안 지금 들고 요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8개월 동안 들고 계시다가 하루 만에 본전으로 돌아왔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이렇게 하락폭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잘 여러분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잘 탈출이 되거나 수익이 실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손실이 좀 막대하게 크실 수도 있는데, 물론 뭐 요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많이 뭐 수익 실현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언저리에 2월 달부터 매수하신 분들은 굉장히 좀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다. 더군다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대응하기도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뭐 예를 들어 10분봉을 한번 볼까요? 볼게요. 자, 10분봉에서 그래요. 9시 10분부터 본격적으로 통통통 내렸는데, 만약에 이 시간에 회의를 했다든지 그래 되면은 뭐 매도도 할 수가 없죠. 순식간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는 뭐 예측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죠? 자, 어쨌든 자, 그런 문제성이 조금 있지 않나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일단 회사가 지금 현재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시고 공시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투자 의사결정을 하셔야 되겠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요, 대륙재간이라는 회사입니다. 대륙재간. 자, 지금 현재 대륙재간이라는 회사도 뭐 8,600원대까지 기록했다가 지금 4,000원 정도, 3,980원, 그러니까 50% 이상 고점 대비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윗꼬리를 좀 많이 만들고 있죠. 조금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많은 기업들은 저항선이 좀 세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단타를 뭐 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 하나의 이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윗꼬리를 만드는 구간은요, 앞에서 물리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단타 치시는 분들이라든지 어떤 상승 효과를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저항선인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저항선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저항선은 여러 가지 저항선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저항선인데 가장 대표적인 저항선, 요 두 개의 윗꼬리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자, 이 윗꼬리를 보시면 우리가 요 앞에 뭐가 있죠? 요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는 이 구간에 굉장히 물리신 분들이 많았거나 또는 털고 나가신 분들도 계시겠죠. 이러한 박스권이 있는 경우에는 저항선이 쉽게 뚫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주가가 상승을 하거든요.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그 앞에 박스권이 있었다. 그 라인에. 그러면은 이 저항선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쉽게 뚫지를 못해요. 근데 그것도 불구하고 저항선을 뚫고 나간다. 그러면 그 종목은 굉장한 테마가 분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엄청 세지는 거죠. 이 모든 걸 전부 다 지우고도 상승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강한 테마가 부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 정도의 강한 테마가 불기는 여간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앞에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에 있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종목은요, 좀 시간이 지나서 이러한 윗꼬리 때 형성되어 있는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는 물량들이 다 소화가 될 때는 힘이 조금 약해도, 예,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예가 많거든요. 자, 그러면 근래에 보면은 여기서도 또 나왔죠.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하나 배워볼까요? 여기도 윗꼬리가 있어요. 그 윗꼬리 구간에 보세요. 여기 박스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좀 강한 저항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 올라갈 때는 역시 여기가 일단 저항선이 되거든요. 박스권. 그러면 이 구간을 세게 뚫고 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서 또 저항을 받고 떨어지느냐, 뭐 이런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그래서 그 여러분들께서 이거 뭐죠 이거.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만약에 뚫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이걸 뚫게 되면 요 라인이 또 저항선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지금 이번 라인을 뚫고 나가면 그 위에는 뚫고 나가다 보면 요 저항선도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느냐, 그 여부를 여러분들이 조금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 이 구간에서도 조금 머뭇거릴 수 있다, 주가가. 그리고 만약에 이 라인도 쉽게 뚫고 요 라인도 또 쉽게 뚫게 되면 어떻게 특별한 저항선이 지금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두 개의 저항선만 잘 뚫는다면 이 종목도 충분히 조금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이 기업의 안정성을 한번 봐야 되겠죠. 기업의 안정성을 한번 보면 2022년 기준에서 매출이요 2760억이었어요. 2760이었어요. 매출이 자꾸 올라가는데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해서 매출이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는 현재까지는 3, 4분기, 여기서 말하는 올해는 2023년입니다. 대략 보면요 2100억 정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비슷하거나 작년보다는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자, 그런데요 영업이익에서 한번 볼까요? 영업이익에서 똑같은 매출에서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97억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3, 4분기만 하더라도요 110억이거든요. 벌써 영업이익이 작년의, 그러니까 2023년에 어머 잠시만요, 이게 왜 화면이 안 바뀌었죠? 오늘 왜 이렇지? 잠시만요. 아니 이게 이제 바뀌었네요. 왜 이런지 모르겠네. 이제 화면이 바뀌었네요. 이상하네. 확대를 했는데도 안 나온다. 조금 지금 화면상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왜 변하지를 이제서야 변하네요. 왜 이러지? 한 번 더 바꿔볼까요? 또 안 바뀌고. 이렇게 하면 바뀌나? 이제 알겠다. 예, 제가 좀 많이 어리버리합니다. 목소리 들리시죠? 한 분만 숫자 33333 이렇게 좀 치주세요. 예, 됐습니다. 예, 이제는 바로 바뀌네요. 그러면 여태 앞에서 설명한 게 잘 안 들렸었겠네요. 한 번만 더 해야 되겠다. 자, 여기서 윗꼬리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 윗꼬리 구간에서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죠?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은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만들고요. 저항이 세게 옵니다. 세게 와요. 그래서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윗꼬리를 만드는 경우의 수가 많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서도 지금 박스권이 나왔어요. 그럼 이번에도 상승할 때 요만큼 상승하다가 다시 윗꼬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 박스권이 있는 구간은 저항이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저항보다는. 자, 그래서 상승을 했는데 만약에 이 박스권을 뚫고요 올라가 버렸다, 요까지. 자, 올라가 버리면 이 테마는 세게 본 거죠, 세게. 자, 그런데 여기 또 왔는데 요 앞에 또 박스권들이 좀 길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 구간. 그래서 요 구간도 뚫고 올라왔다, 요렇게. 그러면 특별한 저항선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도 좀 크게 수익을 기대를 할 수가 있다. 요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앞에 좀 잘 안 보여가지고 화면이 멈췄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기업을 보니까 지금 이제 실적이 이제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잘 하네요. 자, 매출액이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매출액이 2100억에서 2760억까지 3년 동안 계속 매출을 성장을 했는데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거나 올해는 3, 4분기까지만 지금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2100억대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상승하거나. 그런데 영업이익이요, 작년 2022년 기준에는 97억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 3,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110억이에요. 영업이익이 3, 4분기까지 한 게 더 많죠. 그리고 당기순이익은요, 여기에 97억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 벌써 90억이 나왔어요. 그럼 4, 4분기 때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작년 1년,
2022년 실적 대비 2023년 3, 4분기 실적이 더 좋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다고 그러면 그러면 분기적으로 12월 4분기 12월이 속해 있는 4분기에는 손실이 기록이 될 수 있는 분기적인 특성이 있느냐 한번 볼까요? 그럼 분기를 봤더니 작년 2022년 12월에도 특별한 사유는 없었어요. 그죠? 꾸준하게 이익을 잘 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2023년 12월의 재무지표가 들어오면 작년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보다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현재 작년 기준은 퍼가 어떤 기준이었냐면 업종 퍼가 74 정도 나와요. 근데 지금 퍼가 6.60이 나옵니다. 이 6.60은 작년의 EPS 그리고 올해의 주가에서 지금 현재의 주가에서 작년의 EPS를 나눈 값이에요. 근데 올해는 이익이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면 EPS는 더 커져요. 그러면은 퍼는 더 낮아지죠. 이 6.60보다 더 낮아질 거예요. 그럼 더 저평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대륙제간이라는 이 회사는 굉장히 지금 현재 주가보다는 굉장히 지금 낮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반 이 회사는 왜 또 캠핑과 관련주냐? 부탄가스, 휴대용 부탄가스를 제작 판매하거든요. 자, 그래서 캠핑주로 많이 엮이기도 하는데 이 기업 자체는요, 지금 이제 재무 상태상에서는 또는 수익 구조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단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은 매출 대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영업이익과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2021년, 2022년 연달아 똑같잖아요. 똑같죠? 그러면 이 기업은 이자 비용이 일단 안 나간다고 보셔야 돼요. 이자 비용이 안 나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뭘 뜻하느냐? 이 부채는요, 외상값이지 금융기관에 차입금이 없다는 소리예요. 금융기관에, 지금 우리 금융기관의 금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대출이 없다는 소리예요. 왜? 대출이 있다면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영업의 비용으로서. 자, 그런데 똑같다는 것은 이자 비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채 안에는 이자를 동반하는 부채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상가, 뭔가 외상으로 구입하고 자재를 나중에 아직 주지 않았다. 또 이런 식의 부채, 그죠? 꼭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부채만 있는 것이지 이자를 동반하는 금융기관 등의 이자를 동반하는 부채는 없다. 그렇다면 이 기업은 번외로 지출되는 그런 돈들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점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좀 너무 낮다는 거죠. 예, 그거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마진폭을 좀 올리기 위해서 조금 원가 하락, 원가를 절감하는 그런 정책을 조금 경영활동에서 펼쳐줬으면 좋겠다. 또는 제품군을 형성을 할 때 좀 고부가가치 제품이 조금 포함이 된다면 이 기업은 더욱더 더 크게 성장하고 수익성도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조금 많이 낮은 수준이다. 이게 여기까지 떨어질 이유는 사실은 없었고 지금 현재 엉덩이를 조금씩 들어 올리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한 번의 조정은 들어갈 겁니다. 한 번의 조정 구간은 나오겠지만 이제는 뭐 이번 주말이나 뭐 다음 주쯤부터는 다시 뭐 반등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평선을 모으고 있는 아주 이쁜 모양이 있는데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반등만 해준다 그러면 일단은 뭐 상승한다라는 추세를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나 머지않아 다시 이 변동 구간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대표님 여기서 뭐 지금 떨어지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반등하지 않겠나 그런 뜻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 저희들이 그래도 이렇게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보고 있는 그런 기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다른 유튜브님들은 그런 기법을 말씀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지양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간단하게 뭐 이런 트라이앵글도 우리가 뭐 잘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죠? 트라이앵글도 잘 형성이 되고 있는데 밑에 구간에서 지금 주가가 하락한 구간에서 트라이앵글 나오는 것은
아주 이상적으로 좋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하죠. 예. 아쉬운 것은 이 지지선이 좀 붕괴가 되었다는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데, 이 지지선 위로 빨리 올랐어야 된다. 그러면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니, 이 캠핑주를 떠나서 말이죠. 차트상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이 거의 뭐 바닥권이 형성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뭐 악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렇지 않고서는 이 기업 자체에서는 전혀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이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우주항공이라든지 앞으로 다가올 트렌드에는 뭐 장기적인 그런 테마에는 해당 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소비주죠. 그러나 뭐 기업 자체의 어떤 그 안정성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고, 단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업은 원가 절감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주가가 상승을 기대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조금 마진폭만 좀 더 높인다면 이 기업은 나름 지금 주가보다는 훨씬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추이를 지켜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종목에 포함을 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대륙제강 다음에는요. 이름이 너무 멋지죠. 태양입니다. 태양. 자, 태양, 선입니다. 자, 태양이라는 회사를 한번 보면요. 자, 여기서 지금 현재 이러한 종목들은요, 안 봐도 뻔합니다. 자, 이러한, 이렇게, 아이고, 왜 이러죠? 자, 이 크게 해가지고 그냥 볼까요? 아니면 요렇게? 요 정도로 보면요. 이러한 캔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요, 안 봐도 뻔합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작은 겁니다. 거래량이. 한번 볼까요? 거래량이 어느 정도 됐는지. 3,700주, 3,500주, 3,900주, 5,100주, 2,700주, 1,000주, 1,500주, 3,000주. 도대체 이 회사는 이 기업은 일단 다른 거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자, 이 기업은 한번 볼까요? 아니, 총 발행수가 860만 주인데 하루 거래량이 1,300주, 3,000주 이렇다고요? 그럼 이 기업은 거래량이 너무 적으면요, 상장 폐지도 될 수 있습니다. 상장 폐지 요건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기업은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조금 올라오게 되면 액면 분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액면 분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위험성이 따릅니다. 상장은 2002년도에 했고 지금 이제 22년 정도 이렇게 되었네요. 맞나요? 맞죠? 22년 정도 되었는데 이 정도의 거래량 가지고는 굉장히 지금 무리수가 따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전에는 그래도 몇만 주씩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예전에도 뭐 1,000주, 2,000주도 있기는 있었네요. 이거는 우리가 매수는 쉬워도 팔아내기가 힘들겠죠? 팔아내기가 힘들어요. 차트상은 나쁘지 않은 차트,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죠? 예, 박스권 매매에서 한 번씩 이렇게 튀어 올라와서 이렇게 튀어 오를 때는 또 뭐 35,000주, 그 이전에도 6,000주네요. 그래서 이런 거래량이 잘 형성이 되지 않는 이 기업이 그런데요. 만약에 지금 이제 7,000원인데 12,000원, 13,000원에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이 활성화가 됩니다. 7,000원 조금 부담스럽네요. 2대1로 액면 분할을 한다 하더라도 3,500원대로 형성이 될 건데 이 회사는 조금 액면 분할이 시급해 보여요. 너무 거래량이 적으면 상장 폐지 요건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종목은 아직까지는 또 뭐 그렇습니다. 나는 남자인데 나는 남자 아니냐.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액면 분할하면 일단 2배로 그죠? 수량을 2배로 한번 늘려보겠다. 뭐 이런. 아무래도 액면 분할은 악재보다는 호재에 가까우니까, 그죠? 호재에 가까워요. 호재에 가까우니까 그거 한번 먹어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너무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은 제가 위로 올려놨으니까 기업은,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닐 겁니다. 한번 볼까요? 그렇죠? 1,700억에서 이익을 꾸준하게 이렇게 잘 내고 있어요. 잘 내고 있는데 대표이사 뭐 하는 거죠? 또는 CFO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작년 74억 대비 올해 3, 4분기까지 62억. 그러면 작년과 거의 비슷한 실적이겠네요. 자, 그런데
당기순이익은 올해 3, 4분기가 2022년도 1년치보다 넘어섰습니다. 넘어섰는데, 이거는 조금 그런 위험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그죠? 부채 비율도 낮고요.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유보율은 어마어마하게 높고요. ROE는 조금 약간 다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회사도 가스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한데 왜 이럴까? 휴대용 이 회사도 부탄가스를 같이 아까 좀 전에 말했던 대륙제가랑 똑같이 부탄가스 이렇게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거래량이 너무 적다. 그래서 조금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불안 요소를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에 들어가서 뭐 액면 분할 12,000원까지 막 올라가지고, 그죠? 올라가지고 액면 분할을 하면 6,000원대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주식 수량은 2배가 되잖아요. 그거는 호재가 맞거든요. 호재가 맞는데 그러세요. 좀 위험해 보입니다. 이렇게 윗꼬리 만들 때는 70만 주, 또 뭐 32만 주, 또 볼까요? 25만 주. 이렇게 윗꼬리 만들 때는 좋았어요. 거래량이 굉장히 뭐 잘 발생을 했는데 근래 올해 들어가지고 거의 뭐 거래량이 이때가 35,000주 많이 올랐다고 했을 때가 글쎄요. 조금 위험성이 많다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모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회사 재무제표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은 제가 확실히 드립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많이 발생했으면 좋겠다. 이 기업은 그러면 뭐 무난합니다. 무난한데 거래량이 너무 큰 문제를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안전하지 않으니까 좀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패스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트의 모양도 나쁘지는 않아요.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평선을 수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모습은 일단 주가가 상승하면서 액면 분할을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거래량을 좀 확정시킬 그런 필요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러한 종목은 액면 분할을 하지 않으면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수익이 냈다 하더라도 팔아내지를 못하잖아요. 팔아내지를 못하면 그 수익은 실현이 돼야 되는데 실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과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은 조금 자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나는 위험한 게 좋아, 스릴 있잖아 하시는 분들은 뭐 나름 알아서 잘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호전시럽이라는 회사인데요. 호전시럽. 자, 호전시럽도 이렇게 주가를 파동을 일으키면서 지금 하락세 그리고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 조금 어정쩡한 그런 주가를 지금 가격을 기록을 지금 하고 있네요. 이게 한 번 더 떨어지거나 옆으로 좀 돌리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바로 상승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상승을 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차트상에 특별한 지지선이 앞에서 지금 붕괴가 되어 버렸어요. 지금 일주일 전에 지지선이 붕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뭐 설마 2022년이었네요. 이때는 2020년이 아니고 이때가 2020년 3월 이때였네요. 그 뒤로 더 떨어졌다가 올라갔는데 이 지지선이 지금 붕괴가 되어 버렸어요. 코로나 지지선이. 자, 그래서 그 밑에 또 지지선이 6,600원짜리 하나 더 있는데 그래요. 주가가 왜 이렇게 하락했는가 기업을 분석을 한번 하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더니 업종포가 5.799, 이 회사는 2.64, 퍼 수준은 낮죠. 낮은데 올해는 당기순이익 매출이 4,400억이에요. 4,400억이라는 되는 회사가 이런 주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줄었네요. 그죠? 2021년 200억에서 2022년 400억 그리고 올해가 2023년 예상되는 금액은 350억에 당기순이익이 170억이다. 자, 그런데 EPS가 올해 예상되는 EPS가 1861원이다. 그러면 1861원이다 하면은 7280원에서 올해 예상되는 EPS가 1861원이다 라고 한다면 이 회사의 퍼는 3.9 정도 되거든요. 그래도 업종포보다는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배당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물론 뭐 이익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배당도 4.09%, PBR도 굉장히 낮은 수준, 저 PBR이죠. 저 PBR. 예, 그래요. 이 회사는 당연히 뭐 아웃도어주로서 캠핑 관련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이 기업은 말을 했습니다. 호전시럽은 저 PBR 1이 아니라 0.5도 안 되고 있고 배당은 또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업은 회사도 뭐 올해
실적은 줄어들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기업이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자, 분기별로 보면 작년 2022년 12월 4분기에도 손실이 났고 2023년도 똑같이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분기적인 특성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반영된 결과치니까 올해 또 1분기부터는 또 이익이 구현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봐지는데, 어쨌든 기업이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재무제표상에. 단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고 당기순이익이 좀 떨어졌다는 부분은 맞는데, 배당금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배당금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은 내가 믿고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한다면, 그죠? 충분히 뭐 메리트가 없어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테마가 강하게 풀어줘야 되고, 그죠? 테마가 강하게 풀어줘야 당연히 상승하는 거니까요. 자, 근데 대표님, 이거 좀 특이한데요? 예, 특이한 게 하나 보이죠? 이때가 2020년 3월이죠. 코로나 발생했을 때 푹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구간이었어요. 근데 2020년 3월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로는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은 코로나 3월달에 잠시 반등을 했다가 더 떨어졌어요. 당연하죠. 코로나는 야외에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게 아웃도어예요. 이거는 캠핑 관련주 중에서 아웃도어 관련주에 포함이 되거든요. 이 회사가.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더 떨어졌죠. 코로나 때는 외부에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전염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2020년 3월 이후에 더 떨어지는 그런 구간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예측을 하면서 주가가 다시금 코로나 이전 상태까지 돌아왔던 거죠. 그죠? 똑같습니다. 지금도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은 특별한 뭐 작년 이익 대비 이익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진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는 있는데, 기업의 문제는 지금 현재 전혀 없습니다. 없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배당도 많이 주고요. 또 저 PBR 줍니다. 아직까지 뭐 가지 않는 저 PBR 주도 되게 많긴 한데, 이젠 저번 유튜브에서도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요. 저 PBR 주가 무조건 가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는 그 시즌은 다가오고 있다. 아웃도어의 시즌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조금의 수익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호전시럽과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대륙재간이었나요? 자, 대륙재간 요 회사도 충분히 나름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근데 태양이라는 회사는 회사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거래량이 너무 적으니까 좀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조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자이글이라는 회사를 한번 보면은, 자이글이라는 회사까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자이글이라는 회사는 이와 같이 지금 손실이 계속 누적되고 있고요.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3, 4분기 때요, 이 172억이라는 지금 이익이 나와 있거든요. 영업 손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적을 보세요, 여러분. 13억, 8억, 9억. 이상하다는 거죠. 제가 이 종목은 추천을 하려고 들고 온 게 아니라, 아이고, 이게 왜 클릭이 안 되죠? 자, 이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위험한 회사죠. 2020년도에는 180억, 2021년에는 202억, 2022년에는 150억. 근데 올해는 3, 4분기까지 매출이 30억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회사는 4, 4분기에 매출이 집중돼서 그런가? 그럼 작년 4, 4분기를 보면 되죠. 탁 볼까요? 작년 어디 갔노? 이게 4, 4분기에 2억이 돼서 2억. 뭐지? 그러면 이 회사는 지금 어찌 돼 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매출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오호,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매출이 떨어지면요, 일단 투자 자체는 여러분들 굉장히 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온라인 매출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고 그래 있는데, 헬스케어 그리고 미용, 생활용품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지만 성과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모든 사업부에서 적자를 지금 기록을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온라인
매출을 확대를 위해서 노력한다? 노력은 하겠죠. 어떤 기업이든지. 글쎄요, 이 기업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기업, 매출이 뚝 하고, 3분의 1 수준이거든.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이런 기업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고요? 그건 좀 무리가 있죠. 우리는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죠.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런 확인 사항을 해소시켜 주지는 못한다. 물론 자본 잠식을 통한 상장 폐지 요건은 아닌데, 매출 기준에서도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출이 뚝 하고 5분의 1, 6분의 1, 10분의 1, 아니면 3분의 1이라도, 2분의 1이라도 뚝 떨어지면요,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의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재산을 지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익을 위해서 기대하고 여러분들 투자 활동을 하러 들어왔는데, 이런 종목에 왜 굳이, 물론 이 기업이 상장 폐지된다, 끝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 리스크가. 그 굳이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도 많은데, 굳이 이런 기업에 내가 투자를 하겠다? 그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은 이번에 한번 이런 테마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엄청나게 치솟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될까요? 예? 여러분들, 이게 올해 초에 이렇게 떴는데, 그걸 기대하고 들어가신다 그러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우리 회원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죠? 우리는 요날 무조건 팔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예, 다 팔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매도 사인을 내겠죠. 여러분들에게. 다 경험했으니까 이런 말은 생략을 좀 할게요.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시즌에서 너무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고요. 잘못하다가는 자본 잠식을 통한 것이 아니라 매출 기준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기업의 발전 가능성, 성장 가능성은 조금 많이 미흡하지 않나. 예,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일단 의심을 하겠습니다. 작년의 매출보다 올해의 매출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우리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위험을 안고 우리는 리스크를 가지고 투자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물론 이 회사도 캠핑 관련주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런 재무제표를 보고 우리는 들어가지는 않는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많은 수익을 냈다. 그래요. 8배 정도 상승을 지금 했는데 만약에 꼭대기에서 물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70%가 70% 넘게 사라졌죠. 80% 정도 이렇게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도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은 어떨까? 물론 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손절을 하셨거나 또는 물타기 등을 하셔서 빠져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고점에서 미래를 못 버리고 들고 계신 분은 조금 걱정스러운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래 좀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해서 34,000원까지 한번 이렇게 좀 그죠? 쭉 좀 치솟아 가지고 우리 물리신 분들이 탈출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걸 우리 기관들이 좀 사주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저번 방송에서 아웃도어 관련주를 했고요. 오늘은 그와 연관되어 있는 캠핑 관련주를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대표님, 우리는 왜 반도체 같은 건 안 할까요? 반도체주는 벌써 다 갔는데 또 뭘 할까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쯤에 여러분들이 아직 가지 않은 그죠? 가지 않은 반도체 관련주를 조금 특집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 합니다. 대신 우리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접근을 할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업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었다. 예, 그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직접 제가 그런 종목을 분석을 해서 나오면 제가 추천도 한번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의 이벤트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 번쯤은. 그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그래요. 그런 이벤트도 한 번쯤은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는요, 좋은 종목을 제가 분석을 해서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도 한번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위주는 반도체나 또 로봇이나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트렌드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한번 발굴을 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고 괜찮다 또는 추천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그리고요, 제가 한 번 더 또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요렇게, 우리가 각 전문가님들이 플러스 친구로 이렇게 무료 상담을 할 수 있게끔 클릭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플러스 친구로 카톡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무료 방송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날짜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미리 공지를 해드리니까요. 이걸 이용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전문가님들 지금 현재 이제 진금성부님께서 방송을 또 시작을 하셨네요. 자, 이런 것들도 방송할 때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다. 이런 말씀도 어머어머 드리겠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컴퓨터를 어리버리하게 잘 못할까요? 괜찮습니다. 뭐 다른 거 잘하면 되죠. 2024년 3월 5일 비오는 날은 무수TV 서정구 대표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